안녕하세요. 코린아시아TV의 제이코입니다. 세계 강대국임을 자처하는 중국은 고도 성장에 힘입어 매년 군사력을 증강하며 미국과 함께 한창 군비 경쟁 중인 나라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몽을 달성하기 위해 항상 강조하는 것이 강군몽입니다. 세계 최강의 군대를 양성하라는 주문인데요. 강군몽 실현의 일환으로 중국은 공군 출신의 쉬치량 중앙군사위 부주석 주도로 젠20 등 차세대 스텔스기, 무인 항공기 배치 등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인민해방군, 특히 현대전의 핵심 전력으로 빼놓을 수 없는 공군의 실제 전투 능력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세계 3위의 전력으로 평가받는 중국의 공군이 공중전 모의 훈련에서 완패했습니다. 공군력 세계 3위로 평가되는 중국이 최빈국 북한보다도 8단계나 낮은 19위로 평가된 태국에 힘 한 번 제대로 못 써보고 완패를 당했다. 의외의 결과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사실입니다. 지난 2015년 두 차례의 전술 기본 기동, 공중전, 연합 공방 작전 등으로 실시된 양국 간 모의 교전에서 중국이 전부 패했습니다. 총 스코어 0대 4입니다. 무슨 축구도 야구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스코어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오늘도 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2015년 11월 중국 공군과 태국 공군은 태국 코라셋 공군기지에서 잉지 2015라는 이름의 합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양국 공군의 첫 합동훈련으로 중국 관영 매체는 미군과 훈련하는 태국군이 중국군과 훈련한다며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모의 공중전에서 중국 공군이 태국 공군에 0대 4로 참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군사 전문 매체가 이듬해 이 사실을 보도한 적이 있으나 중국군이 확인해주지 않으면서 가짜뉴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중국에서 열린 한 강연에서 당시 훈련에서 중국 공군이 참패한 이유가 공개가 되면서 그 뉴스가 사실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중국 언론에 알려지면서 축구 경기 결과도 아니고 어떻게 태국에 지느냐는 항의성 논쟁이 중국 네티즌 사이에서 크게 일었습니다. 중국은 곧바로 에이스 파일럿인 리중하 공군 대교를 앞세워 패인 분석에 나섰습니다. 리중하 대교는 3,000시간이 넘는 비행시간을 기록하고 있었고 2017년 시진핑 국가주석으로부터 훈장도 받은 인민영웅입니다. 중국 시베이 공업대학에서 열렸던 중국 공군의 한 내부 보고회 자리에서 그는 전투기 조종사들의 기량과 전술이 미흡한 것을 패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공군이 반성해야 할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첫째, 중화인민해방군의 조종사들은 정면의 위협만 주의할 뿐 측면 위협에는 부주의했다. 둘째, 근거리 공중전에서 중국은 태국 공군이 빈번하게 터뜨리는 교란탄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하지 못했다. 조종사들은 태양을 이용해 자신을 은폐하는 단순한 방식에만 의존했다. 아울러 돌격기와 적기소탕을 맡은 비행기 간의 전술 배합도 부족했다. 셋째, 중국 공군의 작전과 전술에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 태국 공군의 작전 원칙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소속 공군에 기반을 둔 것으로 전술 운영이 모두 실전과 직결돼 있다. 비교적 먼 거리에서 다양한 목표를 상대로 공격하되 치고 빠진 데 능했다. 원형을 그리며 기동하고 교대로 방어와 공격에 나서면서 중국을 압도했다. 그러나 중국 공군은 그러지 못했다. 하물며 적기가 서로 다른 거리에서 쏜 유도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피할지 판단조차도 정확하지 못했다. 넷째, 조종사들의 자주적인 비행 능력이 부족하며 실전에 불필요한 스킬이 지나치게 많다고 거침없이 혹평했습니다. 반면 태국 공군에 대해서는 동원된 전투기들이 레이더와 사격 통제 장치 등 세계 인류 수준의 장비를 이용해 독립적으로 대공과 정찰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것은 중국 공군의 전투기 조종사들이 제대로 된 교육훈련을 받았느냐는 의구심이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언제 어디서 적이 나타날지 모르는 공중전에서 정면만을 주시하고 있었다는 것도 납득하기가 어렵고, 레이더 없이 육안에 의존했던 1950년대 한국 전쟁 당시에나 먹혔던 태양 은신 방식을 21세기에 들어와서도 그대로 사용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일까요? 그래서 실전 경험이 전무한 이론 전문가 리중하 대교의 분석 결과를 놓고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 분석 결과가 잘못되었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하였습니다. 다른 전문가들은 중국이 태국 공군의 완패한 근본 원인을 중국산 불량 전투기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공군은 당시 최강의 부대로 불리는 난파10 소속의 수호이와 젠 전투기 등을 출격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이 러시아제 수호이 27 4대와 중국제 젠 11 2대를 훈련에 보냈다고 했지만 훈련에 투입된 제2항공사단엔
수호이 27 전투기가 배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해당 공군 부대는 젠8 전투기를 운영하다 2000년에 들어서 젠11 전투기로 전량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태국 공군과의 모의 공중전에는 젠11만 투입된 것입니다. 젠11은 수호이 27을 개조해서 양산해낸 소위 짝퉁 전투기로 레이더와 엔진 성능이 원조보다 현저히 떨어집니다. 반면 태국 공군은 JAS-39CD 그리펜 전투기가 출격했습니다. 양국의 모의 전투 훈련 과정에서 30km 이하 단거리 교전에는 미사일 명중률 86%대 12%로 중국 공군이 우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공중전이 펼쳐진다는 50km 이상의 중거리 및 장거리 교전 결과에서는 상황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중국 공군의 명중률은 중거리에서는 14%, 장거리에서는 0%를 기록했는데요. 장거리 공중전에서는 중국의 전투기들이 단 한 대도 상대방 전투기를 맞히지 못한 것입니다. 반면 태국 공군은 중거리 명중률 64%, 장거리 명중률은 24%였습니다. 이는 사용한 무기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태국 공군은 근접전을 피해 먼 거리에서 선공에 나선 후 치고 빠지는 작전을 구사했다고 합니다. 중국과 태국 공군이 공수를 나눠 실시한 합동 방공작전에선 중국과 태국 공군의 실력차가 더 두드러졌습니다. 먼저 중국이 방어를 하고 태국이 공격했는데 중국은 적의 유격기에 거의 위협을 주지 못한 채 상당수가 적기에 의해 격추됐습니다. 이어 중국이 공격을 하고 태국이 방어에 나섰는데 중국은 태국의 방어선을 뚫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전면에 나선 요격기가 쉽게 태국의 공격을 받아 돌파구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공방을 섞은 혼합 작전 시엔 중국의 방어력이 더욱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중국의 주력 전투기들이 현대 공중전에서 쓸모가 없을 가능성이 꽤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중국 공군의 전투기는 2차 세계대전 또는 한국전쟁 당시에나 벌어졌을 법한 단거리 공중전에만 유용하고 중장거리 공중전이 필수인 현대전에서는 제3국의 수출형 소형 전투기보다 실용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이후에도 2019년까지 해마다 태국과의 모의 공중전 훈련을 계속 실시해왔습니다. 중국 공군은 2017년과 2018년 합동훈련에는 성능이 보다 나은 젠10A 전투기를 출격시켜 태국 공군과 겨뤘고 2019년에는 태국의 그리펜에 앞서는 젠10C 전투기를 출격시켰다고 전해집니다. 중국 언론들은 2015년보다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에 찬 기사를 냈지만 이 기간에 실시된 훈련 결과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자화자찬의 주특기인 중국이 이런 반구 없이 조용한 것을 보면 그 결과는 쉽게 짐작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즐겁고 건강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코리안아시아TV를 더욱 힘이 나게 합니다. 아름다운 댓글도 꼭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